세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여운형 평전, 세 번째 책은 백년의 급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백년의 급진부터 먼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여러분들의 표현을 빌어서 말한다면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백년의 급진이라고 하는 책은. 중국의 그 인민대학의 교수인 원태준, 한국어로 읽으면 원철군인데요. 이 원철군 선생의 저작입니다. 최근에 가장 지금 최근의 중국은 어떤 사회인가,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이고 미래의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진지한 글을 읽어보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너무 극에서 극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로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나라인 것은 뭐 분명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판단하기 잘 어렵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전공 분야의 책들이 있겠지만 아주 총체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가장 진지한 책 중에 하나다, 최근에.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원철군 선생은 중국 현재 지도부에 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고, 일종의 중국의 어떤 정책,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방학자인데요. 관방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관방학자는 좀 권력에 조금 뭐랄까 눈치를 많이 보는 학자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지도부에게 정확하게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아주 충심을 가지고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뭐 좋아하는 분과 나빠하는 분이 서로 좀 나눈다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이 책은요, 지금 현재 저와 함께 동아시아 학술원에서 계신 그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의 저작입니다. 올해 정년퇴직하셨는데요.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은 일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표적인 학자였는데요. 13년 전에 일본 동경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좀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조금 어렵죠. 동경대학 정교수였는데 그 정교수직을 버리고 나는 한국학자로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동아시아 학술원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일본이 지난 과거 한 1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발상법이 얼마나 잘못됐고 문제적이었는가라는 것을 비판하는 데 바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발상법, 메이지 유신 이후의 발상법의 핵심을 네 글자로 정리한다면 탈아입구입니다. 탈아입구. 무슨 뜻인가요? 탈아입구가?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양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나는 아시아인이 아니다, 나는 서양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 탈아입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본의 아시아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과 한국을 열등한 국가로 말하자면 자기네들은 우월한 국가고 일본은 열등한 국가로 파악하는 그런 어떤 위계성을 만드는 이론이기도 한데요. 일본의 학자들에게 아직까지 그것이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 뿌리 깊은 탈아입구의 선민성,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이 책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꼭 일독을 권합니다. 일본 학자의 입장에서 일본의 근대 사상의 핵심적인 측면인 탈아입구가 얼마나 허구적인 논리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꼭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여운형 평전인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와 많은 또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만, 이 책을 쓴 그 강덕상 교수, 제1 한국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역사학자로서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의 관점에 의하면은 아마 그 해방 이후에 한국의 정상적인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혹은 냉전적인 대립이죠. 주로 소련과 미국의 대립을 대신해서 한국 사람들이 갈등을 했는데 그런 냉전적 대립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초대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강덕상 교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서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너무 잘생겼어요. 한국 사람 치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말년의 사진인데요. 저분의 저 얼굴 속에 저분이 살아온 평생의 어떤 삶의 이력이 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명민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폭이 넓은 정치인이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만,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독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다면은, 남한에는 이승만, 북한에는 김일성, 이런 방식으로 분열되어 있는 역사인식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얻으실 겁니다. 남한에는 이승만, 북한에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일종의 약간 조작된 지도자들인데요. 김일성은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에 의해서 대리 지배를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승만도 미국의 남쪽을 신탄 통치했던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죠. 이런 그 이승만과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분단 구도에 의해서 한반도의 60년 분단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이 아마 갖게 되실 겁니다.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종의 전기지만 이 전기가 단순하게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20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반도의 운명이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기면서도 굉장히 드라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특히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이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역사학자가 쓴 전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남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1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서 더욱 그런 내용들이 신뢰가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3권의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